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언제 겪어도 겪을 일인데, 최근에 무슨 박상기 법무장관의 거래소 폐쇄 발언 때문에 그렇다, 또 뭐 그러고 난 다음에 20만 명이 청원을 해서 상당히 이 기세가 등등하더니만 정권은 표를 의식해서 20, 30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슬슬 빠져나가려 했는데 김동연 부총리가 비트코인 거래소 폐쇄 옵션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다시 시끄러워진다. 그러다가 비트코인이 폭락하기 시작했다 했는데요. 이것은 비트코인이 그동안의 논쟁의 사각지대에서 있다가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논쟁의 대상이 되고 또 규제의 대상이 되면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투기는요, 다 규제와 제재가 있습니다. 정부가 공인한 도박장 외에는 모든 투기는 단속을 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공인한 도박장에서도요, 벌어들이는 돈은 일정하게 한마디로 자기만 모를 뿐이지 국가적 사업에 쓰도록 확률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박을 하면 따도요, 잃어도 그 중에 일정한 비율은 사회적으로 쓰임새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중국 인민은행이 가상화폐 집중거래를 허용하는 가상화폐 플랫폼 자체에 대해서 이제 거래소 폐쇄뿐만 아니라 P2P 같은 이런 플랫폼에 대해서도 접근을 금지하겠다고 나섰고 한국에서도 연일 가상화폐 규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요. 지금 세계 5위 가상화폐 거래소인 크라켄의 서버가 다운돼 버렸고 더 나아가서 이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서는 오늘 오전 6시 반에 비트코인 시세가 1333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하루 만에 590만 원이 빠졌습니다. 시가총액 2위인 리펄은 전날보다 47% 반토막이 나서 1290원에 거래되고 있고 이더리움도 119만 원까지 폭락을 했고 비트코인 캐시도 130만 원이 떨어져서 21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저보고 원망을 합니다. 황장수 왜 무슨 원수가 져서 잘 기술적 어떤 시스템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비트코인을 사기나 도박이라고 하냐 하면서 저보고 특히 젊은 사람들, 저를 무슨 제가 뭘 안 했습니다. 저를 무슨 좋다고 어쩌고 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저한테 악담을 퍼붓는데요.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제가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비트코인에서 돈을 땄다고 저한테 소주 한 잔을 사겠습니까? 회원 가입을 하겠습니까? 이런들, 예? 제가 그 사람을 무슨 위로할 달리 방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사회의 물정은 좀 남들보다 감각이 발달되어서 잘 압니다. 제 애처 확률이 조금은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감에서 봤을 때 이것은 끝이 예정되어 있고 그 끝이 멀지 않았고 지금까지 방치하던 정권 그 이유가 제가 수상하다고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지자체 선거까지 끌고 가서 내년쯤이나 올 연말쯤에 터뜨리려 했는데 워낙 이 투기가 심화되다 보니까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감당이 불가할 것 같아서 이제서 어쩔 수 없이 제재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언제 맞아도 맞을 일이 조금 앞당겨진 것 뿐입니다. 중국 놈들이 왜 저러는가를 보면 답이 나와 있는 이야기지요. 중국이 아예 비트코인에 대한 채굴부터 거래소, 거래 플랫폼까지도 다 없애버린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뭔가 하면 중국은 중앙정부에서 기획을 하고 그것이 집행 절차가 매우 신속하기 때문에 여기에 반대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미리 전해줘서 언제쯤 그게 될 거니까 다 빠져라고 교통정리를 했겠죠. 공산당 핵심 간부들 주변에는요. 그래서 이자들은 이것이 사고가 나게 돼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한때는 중국이 비트코인의 소굴이었죠. 채굴부터 비트코인의 보유부터. 그런데 이들이 이제는 퇴각 전략으로 완전히 입장을 바꿨고, 중국이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에서 빠져버리면 이 가상화폐는 그야말로 투기 성향 자체가 휴지 조각이 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게 얼마나 많은 이 암수들이 숨어 있는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최근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언론이나 어제 저녁에는 보니까 TV까지 설명을 하고 자빠졌는데요. 블록체인은 블록체인이고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가상화폐가 블록체인에 기반을 해서 만들어진 거지만은 마치 이 가상화폐를 규제를 하고 단속을 하면 블록체인 기술이 어려워지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무슨 뒤떨어지게 된다라는 황당한 논리는 펴지 말길 바랍니다. 그거는 가상화폐를 안 하면 그러면 블록체인 기술은 쓸모가 없습니까? 개인의 이 신분 인증이라부터 시작을 해서 인터넷을 대체할 기능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거는 가상화폐는 이 블록체인 기술 중에서 극히 일부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한 통화경제학 저널에요, 가격 조작 논문이 실렸습니다. 한 사람이 비트코인 시세를 2달 사이에 566% 이상 끌어올렸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장 참여자가 적은 초창기에 소프트웨어, 즉 봇 기능이라고 하죠. 계속 같은 것을 반복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깔아놓은 걸 컴퓨터를 말하죠.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허위 거래로 가격을 부풀렸다고 합니다. 미국의 정보 기술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의 15일 보도를 보면 미국 오클라호마주 털사 대학의 컴퓨터 공학과와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의 경제학과 연구진은 통화경제학 저널이라는 잡지 1월호에 발표한 비트코인의 생태계에서의 가격 조작이라는 논문에서 가상화폐가 지불 시스템과 전통 통화를 혼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가상화폐 생태계가 소수의 악의적 행위자들에 의해 조종될 수 있으며 비트코인 시장이 적어도 한두 명의 큰손들에 의해 조작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연구진은 2013년 말부터 2개월 동안 미국 달러 표시 비트코인 가격이 150달러에서 1000달러 이상으로 566% 이상 급등했을 때 한두 명의 거래자가 1억 8,800만 달러, 2,002억을 부당하게 챙겼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초창기에요. 이들은 당시 평상시에 소폭 하락하던 추세와 비교했을 때 의심스러운 거래자들이 참여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 평균 4% 이상으로 올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당시 비트코인 시세 조작은 마커스와 윌리라는 두 개의 봇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밝혔는데요. 이들 봇은 실제 소유하지도 않은 비트코인을 허위 거래로 가격을 부풀리는 쪽으로 작용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또 다양한 가상통화들이 추가적으로 등장하면서 개별 가상통화 시장이 매우 작아짐으로써 시세 조작이 작은 시장에서 가능하게 하는 것이 더욱더 용이해졌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외신에서는요, 다 아는 워런 버핏, 세계적인 투자자, 이 사람 참 검소하게 살고 훌륭한 사람이죠. 가상화폐의 끝은 좋지 않을 거다라고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지는요, 한국의 사례를 보도하면서 탈세 가능성 앞에 손 놓을 정부는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투기와 탈세가 사회적 어떤 현상이 되어 가는데 정부가 이를 방치한다면 그건 정부가 아니죠. 자, 기술이 아무리 진화한다고 해도 이 과열 투기, 도박 등도 덩달아 진화하게 되는 겁니다.
영국의 러 피가로지는 전 세계의 비트코인 거래량의 20%가 한국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일본의 니케이지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진 한국의 20, 30대가 지금 여기에 주로 참가하고 있는데 현 정부 지지 세력과 이렇게 상충되고 있다고까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상화폐가 폭락이 아니라 투매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만 해도 이 배 변호사하고 가상화폐 폭락할 거라고 이야기할 때 좀 멀어 보이는 이야기로 보였고, 정부가 규제 제대로 못할 거라고 그때 아마 의기양양했을 겁니다. 황장수 또 헛소리하고 자빠졌네.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용궁이라 생각을 했는데 용궁을 파니 지하실이고 지하실이 끝도 없고 비상구는 어디도 보이지 않는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자, 폭락이 시작됐는데 이 폭락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어느 단계인지 알 수도 없는 게 아니라요. 제 방송을 듣는 사람한테 저는 충고합니다. 늦다고 생각할 때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 상책일 거고, 이런 돈은 매몰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아까워도 틀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말을 갈아타기에는 벌써 너무 늦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 정도라면 투매고, 지금 당국이 무슨 어떤 전략이, 가상화폐 규제 전략이 먹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이제 가상화폐가 정부의 관계자 말 한마디에 이렇게 폭락을 했다면 가상화폐 하는 사람들의 신뢰가요, 이미 불안하게 되어 있거나, 안 그러면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뛰어들어서 하다가 이제 실체를 좀 아는데 그냥 자기를 부정하고 싶은 마음에서 청와대 청원 냈고 규제 못하면 다시 이렇게 불이 붙어서 또 올라가면 나는 팔아서 벌고 나오겠다고 하다가 이제 그 기회도 잃어버릴까봐 현실 부정을 하는 거겠죠. 이거는요, 정권의 어떤 공직자들 말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 전문가는 무슨 이 가상화폐가 이렇게 된 데 대해서요, 정권 차원의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원론적으로 가상화폐의 가치가 그렇게 올라갈 이유가 없었다는 데서 찾아야 된다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가상화폐를 통해서 돈을 잃게 되면요, 이거는 누구의 책임도 아닌 본인의 책임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 가상화폐 폭락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요, 격분해서 컴퓨터를 부수고 상을 얻고 한 이런 인증샷들이 올라오고 있다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이성을 차려야 됩니다. 이성은 정확하게 이렇게 붙들고 있어야죠. 원래부터 한마디로 해서는 안 될 일에 이렇게 잘못 뛰어드는 겁니다. 자, 워런 버핏이 가상화폐는 이거는 자기가 볼 때 결말이 좋지 않을 거라면서 언제 이게 망할지 시기나 방식은 알 수 없다고 말하면서 가상화폐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많은데 왜 알지도 못하는 것에 대해 장단기적 입장을 내놔야 하느냐고 말을 합니다. 워런 버핏은 지난 10월 달에도요, 비트코인 멀리하다, 신기루다, 엄청난 내재적 가치가 있다라는 것은 농담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제 한국, 중국이 동반 규제한다니까 이제 폭락이 아니라 아예 투매가 시작이 되어서요,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국제 시세에서 $10,000 선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반에 비트코인 가격이 코인당 1250만 원 아래까지 떨어졌고, 이는 코인당 2550만 원까지 가던 7일 최고점에서 불과 열흘 만에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전날인 16일 오전까지의 가격에 비교하면 또 수백만 원이 떨어진 거죠. 다른 가상화폐들도 지금 마찬가지인데요. 4,000원이 넘어가던 리플도 1,300원까지 떨어졌고, 자, 이 폭락 장세의 원인으로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라는 입장이 살아있다라는
김동연 부총리의 발언과 또 중국 등 세계 각국에서 가상화폐의 규제 압박이 강화된다라는 어떤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온 부분도 있지만은요. 또 미국 선물 시장에서도 투자자들이 이거 이제 거의 휴지 조각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풋옵션 행사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 한국의 가상화폐가 외국의 가상화폐 거래가보다도 훨씬 이런 높게 거래되던 이런 풍토도요. 한마디로 지금 거품이 다 빠지고 있는 겁니다. 자,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비트코인 가격도 $10,000 밑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오늘 뭐 또 조금 올라서 뭐 1,400만 원이 되든 500만 원이 되든 실거래가가 $10,000 밑이라는 겁니다. 자, 미국에서도 하루 사이에 28%가 떨어졌고요. 블룸버그가 집계하는 비트코인 가격도 27%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제가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가치 자체가요. 경제학을 정통하게 공부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였습니다. 거기에 무슨 뭐 IT를 전공을 했고 벤처 기업을 하고 예? 아주 IT의 전문가다. 또 블록체인의 전문가다라면서 온갖 사설을 달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키워야 된다 하면서 가상화폐를 너무 규제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솔직히 말하면 다 얽히고 설켜서 이해관계가 있어서 지가 거기에 뭐 돈을 걸든지 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기가 찬 게요. 중소기업부에 그 정부가 새로 신설을 한 중기부 산하에 모태 펀드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한 규모가 412억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가상화폐에 이렇게 투자를 했으니 정부 말고 제가 전에 이야기한 대로 공공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가상화폐에 투자한 돈이 얼마가 될지 그 연간 산업에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기부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등의 조사가 나와서 가상화폐의 이 거래소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투자금을 회수하겠다 하는데요. 이 가상화폐 거래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투자 현황이요. 그래서 한두 개 회사가 아니라 거의 10여 개에 가까운 회사에 겁도 없이 돈을 투자했습니다. 저는 이거 조사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이제 끝났습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요. 저를 원망할 게 아니라 빨리 정신 차리게 했다고 고마워하셔야 됩니다.